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자 김과장입니다. 자, 시젠이 오랜만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121선과 241선을 돌파하는 시원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자, 특별한 이슈는 없고 뒤에서 제가 뉴스를 보여드리겠지만 페렘 관련된 테마 이슈거든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시젠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다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까지 이 소외주,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섹터가 돌다가 지금 계속 소외를 당하고 있던 소외주의 어떤 테마가 형성돼서 살짝 물량이 들어온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 테마, 뭐 폐렴으로 인해서 계속 앞으로 쭉쭉쭉 갈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 현재 저점이고, 그리고 저점을 형성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접근을 말씀드려보면, 시젠이 과거에 실적이 매우 좋을 때 대비해서 지금은 적자죠. 그러면 적자인데 이제 요번에 실적 나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내년에 적자의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지금 흐름상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투바닥을 완성하고 어떤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했을 때 조금 틀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월봉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떨어지던 이런 모습들을 보다가 현재 조금 이제 튼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틀어버리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번째 기술적 이유. 두 번째는 금리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나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자산이나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미국의 소비자 지수라든지 물가 지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면서 연준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장성이죠. 우리가 보통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할 때는 그 6개월, 반년이나 1년에 대한 어떤 주가가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주가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선반영돼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면 앞으로 길면 1년이 남았는데 이 1년의 선반영을 봤을 때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전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반영을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비코로나 제품의 성장세가 전망치보다 매우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흑자 전환하면서 기대감,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인 말이지만 겨울마다 이런 테마가 돌아옵니다. 이거는 진단키트이다 보니까 독감, 뭐 폐렴, 코로나 이런 질병에 대한 플러스 알파적인 어떤 그런 테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 단순 기술적 분석으로 현재 어느 정도 턴 어라운드에 다다를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됐다. 투 바닥을 찍고 일봉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을 지금 두 번을 찍고 바닥을 두 번 형성하고 나서 지금 현재 오르는 모습, 그리고 161선과 24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 물론 이게 테마적인 성향이지만 뭐 월요일날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차트만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시젠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시젠을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다른 계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량 담아서 다시 한번 복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 집착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금리가 전체적인 주식 시장에 대한, 물론 변수가 있어요. 전쟁이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환경적인 변수들이 많지만, 최소한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계속적인 소외주였던 이 진단키트가 다시 한번 집중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어떤 섹터에 강하게 게임주라든지 AI라든지 로봇주라든지 어떤 섹터에 강하게 꽂혔을 때는 그 섹터만 가거든요. 이 국내장을 한번 살펴보면. 근데 이 섹터는 돌고 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섹터가 계속 가지도 않고 한 섹터가 계속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관점에 봤을 때는 이 소외주에 대한 어떤 진단 시약에 대한 섹터가 다시 한번 돌아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리 말씀드렸고, 그리고 비코로나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성장,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적자긴 하지만 적자의 폭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고, 내년 하반기에 흑자에 대한 기대감, 내년 하반기 1년 남았는데 선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젠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뭐 구매하라 사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진 않은데, 저는 이 시젠이라는 종목을 애증의 종목입니다. 제 인생의 종목. 엄청나게 저에게 수익을 줘서 애증의 종목이나 인생의 종목은 아니고요. 제가 이 주식을 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이 담겨졌었던, 확신을 갖고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뢰감을 갖고 빠졌던 유일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조금 애착의 그런 형성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매수를 잠깐 보면 개인이 소량 매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최근에 투신이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 투신과 보험,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조금 들어오네요. 사모펀드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도 조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한 달간의 어떤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어떤 누적 순 매수를 보면 개인은 이제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즌을 혹시나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기존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물을, 비중이 저처럼 크면 어쩔 수 없지만 비중이 작으면 어느 정도 좀 떨어졌을 때 물을 타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시즌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